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었고 이러한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는 재작년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미국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인 구직 공고 건수 역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 역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은 버틸만하다, 괜찮다,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누적 저축 금액인데요. 미국의 누적 저축액은 아직 굳건하지만 올해 중반쯤 되면은 이게 바닥날 수 있다. 이 점 또한 여러분께 공유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내수와 관련된 경제지표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계 저축률을 보면 역사적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높아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는 곧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좋다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좋아지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씨 조정 고용 모델에 따르면 이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23만 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44만 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고용 조정 모델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적용하면 최근 6개월간 고용이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맨 오른쪽이 날씨 조정 고용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입니다. 맨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보고서에서 나온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이고요. 뭐가 봤든 지금 당장 미국에서 고용이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구인 공고 건수, 임시직 비율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용 둔화가 나오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연준이 말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겠습니다. 3월 제조업 PMI가 46.3%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위축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PMI는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번에 나온 46.3이라는 것은 여러 항목을 종합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오른쪽 기사를 한번 보시면 PMI를 구성하는 모든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지수, 고용지수 등 세부 지표가 기준치인 50을 밑돈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2007년 10월달처럼 증시가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살짝 흐르다가 급락하는 거 아니야? 혹시 코로나 직전 때처럼 2020년 1월달에 피크를 찍고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8년, 2020년 둘 중 하나는 나온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몇몇 경제지표를 여기에 겹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어떤 흐름을 보였을 때 경제 위기가 왔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M 제조업 PMI와 다우지수를 함께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ISM 제조업 PMI고요. 검은색은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제조업 침체를 나타내죠.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했던 적은 꽤 있었고요.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제 위기가 왔었던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을지라도 증시가 오히려 좋았던 적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지수가 하락했을 때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인지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그게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 구인 공고 건수와 검은색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이해 보이죠? 구인 구직 공고 건수가 하락했을 때마다 경제 위기가 왔었네요. 2008년에도 그랬었고 2020년 코로나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경제 위기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공고 건수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08년 전후로 구인 건수가 50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반토막이 났었던 적이 있었고요.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도 이 수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이번 2023년 4월 달에는 구인 공고 건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나온 실업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인 공고 건수만 보면 고용이 위축되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이후 나온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큰 타격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이 수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처럼 구인 공고 건수가 훅 떨어지면 증시 역시 훅 떨어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파월도 고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파월이 연준회의 때마다 다른 경제 지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굳이 언급하면 물가 이 정도만 언급하곤 합니다. 파월은 연준회의 때마다 미국은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 관련 지표들은 늘 유심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구인 공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중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삐끗하다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토막이 무조건 나왔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고용이 무너진다면 반토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지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다우지수와 파란색 달러 인덱스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하면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미국 경제가 약하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압박이 생기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을 볼게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 경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모기지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2007년부터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하나씩 쓰러졌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점점 줄어들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20에서 8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자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죠.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때에는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압박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역 분쟁과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2008년 때처럼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아 경제가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2020년보다는 2008년과 비슷하지 않나요? 2023년부터 미국 중소은행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10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적인 위기 상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8년처럼 증시 반토막이 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만 2008년과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것은 MMF에 몰린 자금인데요. 5조 달러 이상의 돈이 MMF에 몰리는 중입니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연준은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은 최근에 MMF로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MMF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폭락을 기다리면서 증시에서 돈을 빼서 MMF에 뭉칫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정석이죠. MMF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인 MMF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매크로 환경이 안정되면 이 돈이 바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매크로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 이 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증시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용 지표를 정말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여러 고용 지표 중에서도 잡 오프닝스, 구인 구직 공고 건수가 훅 꺾이는지 아니면 회복되는지 이것을 봐야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구직 건수에 급락이 나오면 증시 역시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럴 기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요.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오기 이전에 2007년 6월 달에 대형은행인 베어스턴스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대형 투자은행의 펀드 환매 중단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지 이것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미가 보이면 저는 언제든지 삐용삐용 달려와서 소식을 재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 하나, 풀베팅 해야 하나 여러 질문이 많습니다. 제 채널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반응이 좋은 팬더 영상과 함께 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증시는 연초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풀베팅을 하기에는 무리이고요. 지금은 섹터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것인데 대출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레버리지를 땡기지 마시고 현금으로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연준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 역시 높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땡기는 것은 자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합니다. 투자금이 주식 계좌, 코인 계좌에 들어있으면 가끔씩 게임 머니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만약 내가 이 돈을 실생활에 쓴다면 이렇게 쉽게 매수 버튼이 눌려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